주로 학생들만 담당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성인반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는데 여기 써있는데 거북이 경주 5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보고 해보니까는 여기서 저하고 두는 분 한 넉 점 봐도 비슷한 실력 같아. 무슨 사이젠 5단인지 컴퓨터로 두는 그 기력 같은데 근데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조금 연세가 저한테 어렸을 때 배운 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반에 들어간 애도 있었는데 걔는 뭐 기재가 없어가지고 도장에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뭐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자기 발로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시 와갖고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한테 인사를 하는데 2년 만에 보니까 얘가 부쩍 컸더라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성인반하고 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 나거나 그러면 사모님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방에서 공부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도주 그러는데 그만 사람이 싹 보더니 사모님 여기까지만 해주고 예? 그러니까 다른 애 어린애 유방주들 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쪽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 거기 미금에도 성인반이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강의를 하면서 보통 거기 이제 프로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질문도 좀 받아주고 자기 하는 거를 의견도 듣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김만수 사범이나 홍찬수 사범이나 다른 사범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강의할 때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궁금해. 왜냐면은 기력들이 원래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들이 하다 보면 자기는 수가 뻔히 보여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유창혁 부장이 지금 한 20년 됐어요. 원래 마포에 처음 했는데 그때 최기병 사범하고 유창혁 사범이 둘이 연구실을 한 게 있는데 그때 20년 전에 유창혁 사범이 세계대회 결승 올라가고 전성기였었죠. 근데 또 저는 다른 데 도장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도장 찾았다고 저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셋이 저하고 도장을 거기 같이 했다고요. 그러다가 거기 잠깐 하다가 미금으로 도장을 옮기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한 지금 18년 됐어요. 옮긴 지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하고 밥 먹었는데 유창혁 사범 때문에 집하러 갔고 애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사 왔는데 유창혁 사범 가고 결국에 지금 김영한 사범하고 둘이 남은 거야. 같이 사범을 했거든요. 다 같이 그냥 이사 온 거예요. 애들 가르치느라고. 근데 그때 처음에 온 애가 2학년짜들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가 최정이가 2학년 때 왔어. 근데 남자애들이 한 6명, 5명 돼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잘 도는 영재들만 받은 거야. 아무 바둑교실에서 아무리 잘 둬봤자 저한테 테스트 받아가지고 그쪽에서는 최고 잘 둬도 안 돼. 그러니까는 최고 그 좀 잘하고 유망주 애들만 골라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못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또래 애들 최정이나 이런 애들 가르치면은 처음에 전부 다 넉점에 기도기를 받았는데 거의 다들 애들이 졌어. 근데 나이 어리고 좀 유망하면 받아줬다고요. 실력이 일단 어리고 어느 정도 기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 한바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발전을 거쳐요. 선발전에서 통과를 하면 10조가 돼. 그래가지고 10조에서 올라가면은 쭉쭉 올라가가지고 6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가 최강고야. 최강고인데 1조에서 최강고 애들이 이제 연구생 선발전을 나가요. 그러니까 단계가 딱딱 있어. 그러면 연구생 선발전에서 자기가 이제 성적이 좋아서 합격을 하면 10조가 돼요. 10조.
10조가 돼가지고 이제 5조까지가 한 2군인가 그러고 1조부터 뭐 4조나 5조까지가 이제 1군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이제 연구생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연구생도 10조부터 1조까지가 있으니까 또 그 기간까지 또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연구생 밑에까지는 제가 가르치다가 세지면은 저한테 이제 최기병 사범이나 뭐 김영한 사범, 유창현 사범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바둑을 가르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자기가 보는 프로들은 제가 볼 때 뭐 최기병 사범이라든지 뭐 김만세 다들 그쪽은 다른 건 모르는데 바둑제국으로는 천재예요. 다 그 어렸을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신동이라고 신문에도 다 나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 특징이 전부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재능이 있나 봐. 그 천재들이. 그 방송 같은 데 잘 나가면은 이런 거를 해야겠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들이 이제 뛰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지도할 때는 약간 고급도 있고 저급도 있어갖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실력이 좀 늘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수 같은데도 본인이 볼 때는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궁금하면은 뭐 그냥 바로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해드릴 테니까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월요일날 갔더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더라고. 여기 강의하는데 들어하고 자기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제가 볼 때 이 호선 바둑 같은데 두 분이서 뒀는데 그래도 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배울 점이 조금 있어요. 하다 보면 못 두는 수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똑같이 둔 거예요. 똑같이 뒀는데 계속 따라두면 흉내 바둑도 두는데 옛날에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 세계대회 결승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포석을 갖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뭐 후지스베나 이런 거는 단판 승부고 그래가지고 유창익 싸움도 제가 지금 한 40년 됐는데 그게 원인이 된 게 그 홍태선 사범이라고 있죠. 이 홍태선 사범님이 한 40년 전인가 우리나라 거의 최초 비슷하게 서울 인사동 같은데 하여튼간 종로 쪽에 우리 멀지 않는데 운영바둑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도장이 없고 그래가지고 기원해서 그냥 잘 두는 사람 찾아가서 바둑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홍태선 사범님이 해가지고 처음에 본 게 그때 김영한 사범이 초등학생이고 유창현 사범이 중학생이었어. 바둑을 그만두고 그 중학생 대표가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바둑을 둬야 되는데 공부하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유창현 사범이 지금 56이니까는 중학생이니까는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본 거야. 근데 그때 본 애 중에 하나가 조선진이라는 애인데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공부하러 갔다가 김동혁 구단이라고 프로 사모님이 있는데 소개시켜줘서 간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조선진이가 초등학생인데 일본 가서 그때는 일본이 가장 바둑을 잘 둬가지고 요즘 같은 데는 그러진 않은데 옛날에는 일본이 최고 세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어. 그때 간 애가 유시훈하고 조선진이에요. 이창호는 그때 조은영 구단이라는 그때 뭐 정사급 그때 웅십에 우승해가지고 그쪽 제자로 들어가니까는 그쪽으로 일본에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조선진이는 이제 본인방 타이틀 조치훈 구단한테 이겨서 타이틀도 따고 유시훈이도 뭐 천원전 뭐 이래가지고 타이틀 따가지고 했는데 1인자까지는 두 사람은 못 갔어. 조치훈 구단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본 쪽이 그쪽들이었어. 근데 그 유창혁 구단이 세계대회에 나가면은 자기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공시 포석을 많이 뒀어요. 흑번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범위 6집반, 뭐 음집에는 7집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5집반이라서 통솔이 흑이 잡으면은 흑이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돌 가리는 거를 중국에서 막 연습하고 그랬다고. 이게 마여춘이랑 이렇게 두면은 돌 나이 든 사람이 이창호랑 유창혁이가 그쪽들보다 나이가 조금 적어. 그러니까 백을 잡은 게 보통 이렇게 하나 놓잖아요. 예? 또 돌가리기 할 때. 그러면 얘네들이 한 10개나 이렇게 가지고 못 맞추게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거 알아가지고 결승전에서 그 실제 사항이에요. 그 유창혁 사범도 마여춘이랑 세계대회 결승 두는데 이렇게 2개 나왔어요. 2개 나가지고 맞춰가지고 흑 잡았는데 간지 비겨가지고 우승했어요. 꼭 그것 때문에 우승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흑 잡으면은 덤 5집 반이면은 흑이 유리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결승전에 이렇게 많이 두고 그 옛날에 좀 세력 좋아하는 닭개미하고다는 항상 3연속만 다른 거 안 두고 흑이고 백이고 할점으로 되는. 근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지금 그 다음 수를 여기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그때 1번에 1인자 있었는데 그 고바야시 고이치라고 구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지고 정성기 때 거의 승률이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고바야시 포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전에는 안 걸치고 바로 변해 놓은 거야. 근데 보면은 이 바둑이 뭐 중앙에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수의 가치는 똑같이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 가장 그 바둑은 집 많은 사람이 이겨가지고 집을 짓기 쉬운 쪽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으로 이렇게 한 집 넣으면 기회단은 2개 넣잖아요. 근데 변에는 이렇게 3개 놔야지 한 집이 난다고. 그럼 중앙에는 4개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놓고 집 짓기 쉬운 데가 기야. 그러니까 보통은 기, 변, 중앙으로 둬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변으로 둔 거야. 그냥 그날 기분 따라 그냥 줄 수가 있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길을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높은 중공식을 뒀거든요. 이게 이렇게 놓으면 중공식 포석이 똑같이 돼요. 근데 왜 이게 중공식 포석이냐면은 옛날에 그 마요친이 아니라 그 천주덕이라고 그 서비평 다음으로 1인자 서비평 나오기 전에 있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사람이 중국에서 1인자였어. 천주덕 구단이라고 가장 잘 두는 분인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제를 두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수를 둬가지고 중국 사람이 썼다고 해가지고 중공식 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약간 그 흉내낸다고 비슷하게 가지고 여기 높은 중공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선으로 놨으니까 1장 1단이 있어. 근데 이제 100도 이렇게 놓으면 똑같이 흉내빠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걸쳐놓고 하나 똑같이 해놨네. 지금은 덤이 공식적으로 6집 반이라서요. 서서히 이렇게 따라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눈목장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돌이 고저장단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칸 걸리는 거. 이 수도 굉장히 좋은 수지.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여기 파헤치는 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약간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인공지능 여기다가 많이 붙이더라고. 옛날에는
그 알파고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수는 거의 없었어. 예? 손해라고 해가지고 안 두는 건데 실전에는 이렇게 날일자를 넣는데 이건 날일자는 조금 나쁜 수예요. 왜 나쁘냐면은 이 돌이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가 흡수해가 있어가지고 실전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일단 여기 그 안형을 안 줘야 돼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 구자나 이렇게 날일자 가면은 원래 2립 3전 해가지고 여기나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여기에 급소에 닦아 있어가지고 예?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 조금 몰리면은 흙은 집을 짓고 살기 바쁘다고. 나중에 여기 치중 가면은 한 집도 안 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원래 이제 여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포석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계속 바닥을 몰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천수 여기 포석은 그런 대로 서로 잘못 둔 수가 하나도 없는데 요 수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도전에 이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건데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높게 가는 거예요. 높게 가고 만약에 이거 실리를 이렇게 안 준다 그러면은 가장 알기 쉽게 타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선으로 집지는 거는 서로 에? 손해가 없어. 백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뛰면요 에? 집을 깨고 쉽게 이제 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격은 날일자 이렇게 하면은 그때 붙이고 늘고 이런 데는 호구 치면 안 되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도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공격을 해.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나 한 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수습하는 게 가장 보통이고 한 칸에 바둑에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인데 이렇게 날일자 가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깨 짚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깨 짚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는 늘어가지고 안 좋아. 여기는 젖히고 장치고 이렇게 늘면은 집이 깨져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흙돌이 있잖아요. 여기가 흙돌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백돌이 있으니까 축이니까 만약에 흙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으면은 더 강력해요. 축장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축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빈상각 나가지고, 예? 이렇게 끊겨가지고는 양쪽이 몰려가지고 여기서 흙이 엄청나게 지금 고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여기 붙이거나 이렇게 한 칸 띄어가지고 둬야 되는데 벌써 여기 맞는 순간에 나빠졌어. 실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놓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다 줬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진서나 박정환이 이렇게 16급들 뭐 허재하고 그 신진서하고 준다 그러면 세계 뭐 중국이 1인자 한국 1인자하고 주는데 딱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백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회복 불능되는 거야. 이 자체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뭐 잘못 두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되고 있었어. 근데 이 바둑이 매수 안 돼가지고요 또 백이 좋아져요. 어떻게 해서 좋아지냐면은 지금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둘 중에 하나 죽어가지고 양쪽에 급소가 딱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놨는데 실전에 이렇게 뒀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둔다고 포기한 건데 원래 예, 이거는 조금 나쁜 수예요. 자기 집을 메꾸는 수예요. 자기 수를 메꾸는 수에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수죠. 이렇게 쭉 뚫리면 막지도 못하고 장치고 죽으니까.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여기가 또 손실해서 이렇게 호구 쳐두면은 이쪽이 좀 안정되고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걸 호구 치는 바람에 이게 당연히 늘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삼선은 서로 기어가지고 비슷한데 지금 1, 2, 3, 4, 5선이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늘고 이 자체로 이거는 살아있고 여기 끊어가지고 하면 요것도 죽고 5선으로 집이 나는데 자기 집을 메꾼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백도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 놀 때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 치니까 여기서 두 점머리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를 안 이어요. 당연히 여기 있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출전하고 똑같다 보면은 이거는 그 사석으로 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이건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두 점은 그냥 집으로 넉집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빵 때리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호구 치기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움츠려둔 게 흙이 지금까지 잘못 둔 수가 없는데 이거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좀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다고 안전하게 여기 둔 거야. 그러니까 이 두점머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 붙이고 누르면 이쪽 세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근데 아까 이거 안 들여다봐가지고 들여다보면 젖히는 게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젖히면 끊는 것 때문에 못 젖히고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통 흙이 이 두점머리는 당연히 두들게 돼. 여기 끼었는데 흙은 어디다 두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흙이 여기 뒀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3,3도 있고 붙여서 제치면 금방 수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상 급소히 여기를 두셔야 됩니다. 호구자리.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응수가 없어요. 손을 빼면 막아야 되는데 여기 끊기면 양단수다. 그러니까 여기는 급소를 여기 당연히 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놨을 때 이렇게 빡빡 하면 다 부서지고 또 늘어야 되는데 아주 곤란하다. 나중에 이렇게 입기 싸가도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호구 자리가 급소. 그럼 여기 호구 치거나 쌍립 써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가도 여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요소들을 서로 놓치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중앙에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고 되는데 집으로 따지면 공부에 좀 비슷해. 이거 한 방 맞은 게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 이거하고 또 단수 맞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 살아있고 요것도 조금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창 벌어놓은 거를 여기 단 배수 잘못 두는 바람에 금방 지금 따라가가지고 백이 지금은 안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정상석들 같은 경우에 두면은 여기 끊어가지고 흙이 엄청 좋은 거를 지금은 요거까지 가고 여기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족이 이제 됐어요. 여기로 항상 됐구나. 여기가 아니까 여기로 있어요. 이것도 날 일자로 안 가고 분목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띄어가지고 이쪽을 집이 많이 났는데 흙은 지금 보면은 여기 한쪽만 크긴 큰데 한쪽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포진이 이쪽도 지키고 이쪽도 지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백이 앞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분수, 두수, 예? 여기 호구자리 안 넣고 세수 정도를 잘 거두니까는, 예? 그러니까 바둑이 그냥 처음에 좋았다가 조금 잘못 두니까는 바로 역전 당한 거예요. 지금은 역전을 당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런 포진에서는 90% 이상이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가면 이제 지키면은 여기 벌리고 이런 거 협공 가면은 여기나 여기 협공하면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붙이고 만약에 젖히면 저절로 그냥 끊어가지고 수습이 되는 거야. 여기 치면은 놓고 여기는 정석이 많은데 이렇게 이쁘자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기가 크니까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백기가 흙집으로 변해가지고 이거는 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기로 미는 게 흙이 미는 게 먼저인가요? 어디요? 금방 뻗는 거예요. 끊어갖고 단수 치고. 한번 나왔어요. 아니 금방 마지막에 뒀던 거. 이거요? 예, 끊고 끊고. 단수 치고 밑에 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네. 연결하고 연결하고 흙이 알 쪽으로 밀어 놓는 게 먼저인가요? 여기요? 아니요, 저 위에. 여기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수예요. 왜냐면 서로 밀리면은 잡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이 세력이 좋고 나는데 이거는 이제 에? 여기 당하는 게 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두 점머리 맞아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수가 없으니까 여기 놔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는데 이쪽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 장면에서 수습하는 게 이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붙이면 근데 그 하점에 들어와서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세력을 쌓으면 이렇게 똑같이 넣어도 돼.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하점 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호구자리 붙여줄 때 이렇게 빠지고 정석대로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의 절대야. 안 놓으면 이렇게 풀려가지고 열거돼가지고 그럼 세력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세력으로 같이 이렇게 이 집을 짓느냐 아니면은 집으로 가서 잘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지. 근데 이제 실리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실전에는 여기 놨을 때 이렇게 1, 2비전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전부 이게 보편적으로 딱 했는데 처음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들었는데 제가 1국을 봤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보통 이런 바둑에서는 사람이면 거의 90% 이상 여기를 놨다고요. 닭게임이야 부담만 높게 두는 걸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것까지는 봤는데 이거 두면은 뭐 세력 좋아하는 사람이 어깨 짚고 그러면은 그냥 날짜 가서 수습하면 돼요 쉽게. 근데 알파고가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나 이런 수는 그 인간이라면 옛날에 이렇게 협공 가가지고 뛰면 놓고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자체로 이게 다 방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다 둬가지고 흙이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지었는데 알파고는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협공 가니까 이렇게 두고 얘는 정답을 딱 알고 있는가 에? 이렇게 두니까는 여기 두고 밀고 넣으니까 이래가지고 전투가 이루어진 거예요. 협공 가가지고 이르고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이겼어. 근데 옛날에는 이 수는 협공 가서 무조건 나쁘다고 돼 있어가지고 없어진 거거든. 없어졌는데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없는 수들이 생기고 이러니까는 옛날에는 이런 거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호구자리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 2, 2전
세워줘가지고 이런 거는 대악수니까 두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세계 1인자도 쉽게 둬요. 그래 옛날에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꼭 이렇게 날짜 가면 여기 붙이고 이래가지고 승률을 80% 90%까지 올렸다고. 그래서 이창호 정석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한 방 맞으면은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배울 때 빈 삼각에다가 이게 바둑이냐 모양도 나쁘고 그랬는데 100은 집 다 지키고 약점 만드니까 또 둘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옛날에 초반에 이거 두고 악수 두고 2립 3절 나가지고 3-3도 비어있는데 흙이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런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쉽게 써요. 그리고 여기 딱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제쳐 이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거나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실리가 크다는 거야. 예? 집으로 따지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막상 그래가지고 이런 거 들어오면 적히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안 받아. 이렇게 놓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여기다 붙여요. 예? 만약에 여기 젖히면은 상대방이 후수잖아. 이제 받을 필요도 없잖아. 이었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끊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쪽으로 죽여도 되지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 집으로만 해도 넉 집밖에 안 돼. 이거는 몇 집 안 돼. 이렇게 죽였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 치면 이 집으로는 넉 집에다가 요거 해봤자 5집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세력은 가치가 한 20집 이상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가지고 계속 변화가 되는 거야. 세월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이런 수는 어렸을 때 그 상상을 못했어. 맨날 이런 건 계약수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토속에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알기 쉬운 장면이야. 여기서는 흑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놓고 여기 하다가 했는데 정석 하나 제가 안 알려드리겠는데 그 좀 호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요거를 많이 둬요. 저도 이 수를 좋아하는데 이걸 이렇게 밀면은 여기 막히고 늘어가지고 여기 협공 가가지고 이거는 여기도 지키고 공마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두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